안녕하세요. 가구박사 유박사입니다. 2026년 3월 25일 우리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이 흔들리는 의자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다. 이 의자를 교체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보수해서 다시 쓸 수 있느냐, 나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의자의 종류와 형태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선 식탁 의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제 앞에 쭉 식탁 의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의자는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편안한 안락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화이트 오크 원목을 사용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스타벅스의 수석 디자이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 어떤 걸로 만들었든, 아무리 좋은 소재로 만들었든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림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죠. 자,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독일의 베즈너라고 하는 브랜드의 식탁이에요. 가장 비싼 식탁이고 의자 하나에도 판매 가격이 280만 원에 팔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 팔걸이가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앞뒤로도 살짝 흔들리게 되죠. 여기 앉을 수 없죠. 불안감이 밀려오게 되고 두려움도 밀려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의자는 굉장히 이태리에서 만들 것 같이 생겼는데 좌우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흔들립니다. 자, 오른쪽의 의자, 자, 패브릭과 원목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원목으로 단단하게 짜았더라도, 아무리 나무못을 박았더라도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와 수축과 팽창에 따라서 목재가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준 의자들을 지금 보시면 밀리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또 어떨까요? 이것은 이태리의 카르트리라고 하는 브랜드의 의자입니다. 얘는 자체가 흔들려요. 어디에 연결된 부위도 없고 원 몰드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앉았을 때 착석감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패브릭이 주는 느낌이라든가 원목이 주는 느낌을 얻지 못하죠. 또 천연 가죽이 주는 질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자들의 흔들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저도 오늘 이태리 의자를 하나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흔들리는 의자라든가 깨어진 의자, 고치지 못하는 것들은 빠르게 공간을 치워주는 것도 좋은 인테리어의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런 의자들은 고장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안락감도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것부터 상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락 의자인데 앞뒤로 흔들거리는 게 너무 심해요. 자, 이 의자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리와 다리를 가로, 풍열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가로대가 이 부분이 이미 벌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짜맞춤으로 짜맞추고 목공본들을 결합을 하고 결합이 돼 있던 것들이 수축에 의해서 부피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본드르치를 이렇게 하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분해할 수 있는 만큼 분해를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안을 보니까 육각 렌즈로 되어 있네요. 육각 렌즈에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보면 누구든지 드릴이라는 공구만 있으면 이렇게 좌방석과 프레임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분해를 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어디 부분에서? 자, 이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벌어짐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에서도 대부분 연결 부위에서 우리는 흔들림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흔들림이 있죠. 자, 이렇게 벌어진 것들은 피스로 다시 조일 것인지 아니면 접착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고정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니까 이것을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방향을 보고 저희가 분리가 가능하면, 지금 보시면 분리가 가능하면 이렇게 분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분해가 되면 다시 이 부분을 연마를 하고 이 부분에 추가적인 보강제를 넣고 우리는 다시 맞춰서 끼울 거예요. 그 다음은 다시 아예 벌어지지 못하도록 목답으로 끼울 겁니다. 자, 해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구멍을 내서 나무 못을 박아서 그리고 고정하고, 그리고 그 면을 칼과 대패를 이용해서 깨끗이 깎아낼 거예요. 자, 이렇게 대패까지도 오늘 동원됐습니다. 자, 대패가 있는 집은 흔하지 않죠. 자, 가구 박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해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리 부분에 흔들거림이 원인이었던 뒷다리의 두 개의 가로 지지대를 지금 일단 꺼내놨습니다. 분리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본드들이 묻어 있는데 여기다 본드를 그냥 접합하면 절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포로 이 본드를 붙였던 것들을 뜯어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뜯어서 잘 접어서 원하는 부위에 샌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샌딩을 해요. 자, 본드 우리 사포도 다 똑같은 사포가 아니고요. 지금은 거친 사포로 긁어낼 겁니다. 지금 이것은 400방짜리입니다. 여기에 단위 면적당 400개의 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친 거고요. 우리가 칼을 갈 때는 약 800방에서 1000방짜리로 갑니다. 그러면 칼날은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깎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장이 되어 있는 곳, 칠이 되어 있는 곳은 이렇게 굵은 걸로 하면 여기에 스크래치를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방이나 2000방, 3000방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갈가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갈가내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다시 목공 본드를 붙여서 다시 이 안으로 밀어넣고 고정하려고 합니다. 자, 안쪽도 해낼 수 있는 만큼 하게 되고요. 날카로운 것을 이용해서 그 안쪽까지도 저희가 아구가 묻어나는 것들을 다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목공 본드가 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쪽까지 깨끗이 했다면, 자, 그 다음은 저희가 깨끗이 털어내고요, 먼지를. 그 다음은 목공 본드를 바르겠습니다. 목공 본드 들어가야 이게 잘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발라줍니다. 양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자, 골고루 발라줬다면 그대로 밀어 넣을 겁니다. 그대로 밀어 넣으면 남은 것들은 이렇게 삐져나오게 되죠. 그때 깨끗하게 닦아내면 넘치는 것이 맞습니다. 넘치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또 반대쪽을 해야겠죠. 다 되겠죠. 그 다음은 끈으로 묶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끗이 닦아내고요. 자, 오늘은 특별한 방법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이 방법으로 했을 때, 본드로만 했을 때는 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흔들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오늘 특별한 방법으로 드릴을 이용해서, 오늘 아까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목가부를 그 자리에 끼워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드릴 날물로 뚫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날물을 뚫고 얘를 박아서 밀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로 고정대와 다리를 완벽하게 양쪽을 잡아주면 절대 분리되지 않겠죠. 이것이 근본적인 보완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때문에 좀 높은 부분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자, 이제 깊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뚫어진 곳에 뿌립니다. 여기에 충분히 감아줍니다. 이렇게 충분히 넣어주고요. 그러면 표면에 다 묻게 되죠. 들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몸이 쭉 밀어넣고 톡톡톡톡톡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남는 부분이 생기죠. 그때 이걸 살짝 깎아줍니다. 표면을 깎아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사포를 이용해서 다시금 표면을 갈아줍니다. 이렇게 표면을 갈아주고, 그래서 면이 다시 맞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면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깨끗이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주면 그 다음에 마르길 기다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토크의 힘을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접착제를 넣어주죠. 자, 50 본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목공 전용 본드를 넣어서 듬뿍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붓겠습니다. 망치로 충분히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남은 부분은 칼로 커팅을, 칼 한번 주시겠어요? 칼로 커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잘라주겠죠. 왜냐면 이제 먹다 보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라주시고, 네,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칼로 예쁘게 잘라줍니다. 좋아요. 다음엔 사포로 해도 좋고요. 저처럼 이렇게 연장이 있으신 분들은 대패로 자, 예쁘게 몽골라줍니다. 몽골라주고, 그 다음에 사포로 지금 연마해서 거칠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벌어질 일이 없겠죠. 근본적으로 목가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여기 부분이 보니까, 자, 다리 부분에 어느 부분들이 벌어져 있나를 유심히 살핍니다. 아, 이 부분도 벌어졌네요. 이 부분에도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여기도 강하게 결속을 해서 다시 피스로 써서 목다보로 잡아주면, 이것은 목재 제품들은 이렇게 목다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잡아주면 완벽하게 흔들림들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간격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려보면 낮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 부분에 안으로 파고들어서 나무와 나무가 연결됐는데 접착제 접착력이 떨어져서 벌어진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본드를 치기 어려울 때는 그대로 드릴로 뚫어서 그 다음에 몸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본드를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드는 안에 들어가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의자는 100분의 1mm만 틈이 있어도 삐그덕거리고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의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부위를 목다보를 파고 다시 결합을 해서 본드를 칠하고 그대로 붙여주면 이제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좌우로 묶어줘야 되는 당겨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정집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끈으로 3번 정도 묶어서 꽉 묶어서 이렇게 고정을 그대로 해서 다음 날까지 고정을 시켜주면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자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를 때까지 고정을 하고요. 자, 다음은 이렇게 생긴 이태리의 의자들입니다. 자, 이 의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또 살펴봅니다. 왜 흔들릴까? 흔들리게 만든 이유가 뭘까? 아, 여기 부분들이 지금 헐거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헐거워진 부분들은 목국대면을 이용해서 조일 것인지 아니면 자, 원기를 이용해서 조여주겠습니다. 자, 이게 풀리면 약하게 되겠죠. 자, 풀린 것들을 전부 다 조여줍니다. 조여주고요. 이곳은 카페인데 흔들리는 가구가 카페 내부에 있으면 앉는 사람도 불안하고요. 넘어질까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큰 데미지가 있어요. 와, 이거
이 X바가 여기와 여기를 잡아줘서 흔들림을, 좌우의 흔들림을 잡게 되는데 이게 깨졌네요. 깨지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을 요 부분에 접착제를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모아서 다시 얘를 강하게 결속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 틈이 이렇게 하나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는 부위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의자를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려서 쓰면 좋긴 하겠는데 이건 힘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의자의 뒤틀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살 것인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지금 풀러서 한번 볼게요. 지금 심각한 데미지가 있어요. 지금 X바로 들어가는 이 크로스바가 힘을 받는 부위인데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단면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잘만 붙이면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면을 깨끗하게, 이것은 사포질을 한다면 안 됩니다. 결대로 그대로 붙였을 때 강력하게 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저희가 다시 글루건을 쏴서 잘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잘 붙어야 됩니다. 오버되는 것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버된 것들은 닦아내면 됩니다. 이게 충분히 묻어서 두 개 조직이 하나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대로 정확하게 붙어야 됩니다. 자, 얘가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붙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퍼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자, 이것으로 위아래 간격을 맞추고요. 살짝 맞추고 살짝 더 뺄 수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붙일 건데 좀 더 뒤로. 자, 뒤로 가서, 자, 그 다음에 얘를 당기면 당길수록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꽉 물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저희가 약 4시간 정도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굳게 되면 그때 다시 볼트를 조립해서 짱짱한 의자로 만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구박사 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자는 2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